네, 주어도 남의 것입니다. 바로 영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거리, 한 남성이 도로를 따라 걸어오다가 차량 뒤에서 허리를 숙여 무언가 줍죠. 인도로 올라가서 두리번거리다가 주운 물건을 주머니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인데요. 이 남성은요. 청소를 하다가 돈 뭉치를 발견하고는 주머니에 넣은 겁니다. 위원님, 예. 웬 돈 뭉치예요? 그런데요. 이게 5만 원권 100장이면 500만 원이죠. 네. 아니 100장이니까 500만 원 맞죠? 네. 그 두 묶음이니까 1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1000만 원을 저 환경미화원이 걸어오기 직전 한 10분 전에 한 건설업자가 아마 그걸 은행에서 인출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목적으로 인출했냐면 직원들한테 지급할 급여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실수로 흘렸어요. 그걸 발견을 한 환경미화원이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주운 다음에 옆으로 가가지고 두리번거리는 거는 내가 갖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머니에 넣은 건데 보시다시피 CCTV에 아주 명료하게 잡혔지 선명하게 않습니까? 잡혔네요. 네, 저거는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실제로 그 최근에도 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그 20일 광주의 동구에서요. 그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이제 40대 이때도 이제 환경미화원인데, 왜냐하면 이제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은 청소를 하니까 유심히 이제 길가를 잘 많이 보고 네.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어떤 그 승객이 그 버스를 내리면서 현금과 금품 약 1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떨어뜨린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본인이 발견을 하고 안에 내용을 보니까 뭐 한 현금도 있고 금품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네. 요즘에는 뭐 옛날은 점유이탈물 횡령 같은 경우는 CCTV가 없어가지고 사실 가져가면 찾을 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CCTV가 다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전보다는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본인이 범법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챙긴 금액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라고 네.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길에 주운 물건, 점유를 이탈된 이 물건을 그냥 주워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길에서 길 가다가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주면 와 대박이다 하면서 진짜 그날 횡재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횡재가 정말 횡재가 아니라 횡액으로 바뀌어가지고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환경미화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택시에서도 최근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런 일이 아주 그냥 네. 비일비재합니다. 2016년 3월인데요. 그 택시 승객이 자기 스마트폰을 그 차량에다가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거기다 놔두고 내렸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택시 운전사가 거기 있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제 그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인해 가지고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이 청구가 됐고 결국 이 법원에서는 그 결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벌금 30만 원을 부과가 된 건데 이 승객이 화가 단단히 났나 봐요. 형사처벌로 만족하지 않고 네.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면서요. 예, 손님이 손해배상 청구한 근거가 몇 가지 있어요. 네. 스마트폰을 분실하고 난 다음에 그걸 매달 분할 상환으로 샀었단 말이죠. 근데 잃어버렸어도 분할 상환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낸 거. 네. 그것이 낸 거 전체. 그 다음에, 자, 스마트폰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스마트폰을 임대해가지고 사용한 비용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스마트폰에 저장했던 각종 자료, 사진. 사실 스마트폰 요즘에 잃어버리면 거의 멘붕 상태 와요. 요즘에. 그렇죠. 현대인은 그렇습니다. 뭐 다 있잖아요. 모든 정보가.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자료라든지 사진 같은 거 사용하지 못해서 정신적인 피해 입은 거 네. 이런 걸 전부 합산해가지고 150만 원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택시기사 벌금 30만 원 외에도 정말 위자료 물어주게 된 거예요? 네, 민사소송 당하면요. 단말기 가격 손해배상 당합니다. 지금 저희 사건 상황실에도 큰 TV가 있는데 네. 요즘에 휴대폰 굉장히 비쌉니다. 이 TV보다 훨씬 더 고액인 그런 스마트폰도 많기 때문에
소액 소송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당사자들 민사소송 청구를 해서 전부 다 단말기 가격을 받고요. 다만 이미 납부한 이 단말기 가격은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단말기를 이 손해배상 받기까지 또 임대폰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스마트폰에 굉장히 중요한 거 소중한 자료들이 많잖아요. 파일이라든가 작업한 문서, 또 소중한 친구들과 찍은 사진, 이러한 것들이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어떤 손해배상 위자료까지 청구되면 제가 본 것은 많게 인정된 건 200만 원 이상도 인정된 그래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물건 주워다 가져다 주면 보상금 받잖아요. 한 20% 정도. 이 경우에는 그럼 아무것도 못 받고 돈만 토해내게 되는 거네요. 이 경우에는 배상까지 수배를 해주게 되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